딱 요만큼만, 요 틈만큼만 딱 변조가 되는데 회절이 돼버리면은 주변까지 뭉개지면서 들어요.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만든 이 EUV 장비가 본격적으로 시범 생산에 올 가을이죠. 2025년 3분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쪽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퍼니까 여기저기서 마치 퍼면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EUV가 ASML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SMIC건 하웨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이제 파운드리로서 제조를 하려고 할 때에 이 DUV라는 장비, 기존의 심자외선 장비는 대충 이제 7나노 이전까지의 제조 공정을 지원을 하고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 훨씬 더 미세한 공정, 흔히 말하는 요즘 잘 나가는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EUV 장비가 있어야 된다. 극자외선의 노광 장비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노광 장비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의 ASML이 접근을 하는 방식과 이 중국 화웨이가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뭐라 해야겠습니까? 그 중국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또 얼마나 이게 잘 될 것인지 실제로 중국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노광 장비라고 하는 뭐 EUV 장비라는 것도 그냥 EUV 장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ML의 EUV 장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랏빛으로 표현된 게 이제 자외선이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저렇게 빛을 잘 모아가지고 웨이퍼 위에 노광을 한다. 빛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패턴화된 걸 토대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짓을 왜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금속 배선의 패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패턴들이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잠깐 저장했다가 말았다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 회로를 만들고 싶은 건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뭐 빵판에 꽂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대생들은 전작가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하면은 직접 이렇게 전선을 엮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반도체 공정이라는 방식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웨이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위에 뭔가 이 특이한 액체를 살 바릅니다. 그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마스크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이 마스크가 바로 리소그래피죠. 리소그래피. 여러분 리소그래피가 뭡니까? 이거 약간 파나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마스킹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있으면은 그 형태대로 그대로 이 위에 찍어 나오게끔 하는 게 리소그래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마스크로 일단 만들고 나서 걔가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여기를 빛으로 투과를 시킨다는 겁니다. 빛으로. 왜 그럴까? 자, 빛으로 투과를 시키면은 이 살살 발라놓은 요 애가 특이한 애라서 강광액이라고 하죠. PR이라고.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라는 애가 빛이 닿은 부분과 안 닿은 부분의 성질이 달라져요.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깎아내는 용액, 애칭액을 쓰면은 이 성질이 달라진 부분에 의해서 빛이 닿은 부분의 포토레지스트는 깎여져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남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포지티브 레지스터든 이제 네거티브 레지스터든 이제 구분만 되는데 결국은 같은 방식인 거죠. 어쨌든 빛을 받은 부분에 대한 특성이 바뀌었고 특정 부분은 깎아내고 특정 부분은 안 깎아내게 된다.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요거 이런 거. 슬릿 실험. 평평하게 똑같이 이게 파동을 치면서 오더라도 이 슬릿이 이 파동보다 더 얇게 이렇게 좁은 구간을 하면 이게 회절이 이렇게 막 되잖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우리가 만든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마스크의 이 미세한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빛이 통과해가지고 포토레지스트에 닿을 때에 얘들이 회절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이 발랐던 액의 성분이 변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요만큼만 요 틈만큼만 딱 변조가 되는데 회절이 돼버리면은 주변까지 뭉개지면서 들어갈 거잖아요. 실제로 EUV 리소그래피에서도 이 포토레지스트의 마스크의 요 패턴 크기 있잖아요. 요 패턴 크기가 빛의 파장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회절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빛의 파장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짧게 해주고 싶다. 요게 핵심입니다. DUV보다 EUV가 더 짧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짧은 빛을 만들고 싶다. 모든 건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파장이 짧은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원하는 파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SN 드롭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주석이거든요. 주석이 방울 똑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데
되는데 이 떨어지는 놈을 얘도 이제 똑같은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레이저로 빵빵 이렇게 레이저 펄스를 만들어갖고 때리는 거예요. 이 CO2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고에너지로 요 떨어지는 주석을 빵빵빵 때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에너지가 주석 방울에 딱 전달이 되면서 주석이 플라즈마라는 형태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바로 그때의 그 극자외선, 말 그대로 EUV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 극자외선에 해당하는 그 광자가 굉장히 다량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얘 자체가 파장이 매우 짧은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집광이라고 하죠. 빛을 모은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광자들이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정밀한 광학 부품을 사용해가지고 빵빵빵 때릴 때마다 나오는 EUV 이 광을 집광을 해가지고 확산시켜가지고 그 빛으로 웨이퍼에 따다다닥 쏘아갖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왜냐? 마스크를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마스크 통과 후에 진짜 웨이퍼 위에 이렇게 뭉개져서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ASML이 잘한다는 거예요. 걔네들 막 수십 년 동안 진짜 돈도 못 벌면서 준비했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석을 빵빵빵 CO2 레이저로 때리는 방식을 바로 LPP 방식이라고 해요. 레이저 프로듀스드 플라즈마. 레이저가 빵빵빵 때려서 생산한 플라즈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그냥 망치를 딱딱딱 때려가지고 딱 위치에 딱딱딱 타격을 줘가지고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레이저의 출력이 굉장히 강하고 하다 보니까 효율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뭐 상용화해갖고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많다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물론 파운드리 제조업체라든가 유명한 이 웨이퍼 제조를 하는 TSMC, 삼성, 인텔 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이 방식으로는 성숙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만큼 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게 뭐 몇십억짜리 한다라고 하니까 또 시스템도 엄청나게 복잡해. 막 그런 것들이 있죠. 반면에 중국의 EUV, 야 벌써 이런 게 막 나와요. 막 진짜 대단하죠. 아무래도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또 제가 또 중국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은 저보고 뭐 중국인이니 조선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치우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EUV라고 하는 게 화웨이는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요 방식은 LPP 방식이 아닌 LDP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저 드리븐 플라즈마. 아까 LPP 레이저 프로듀스드 플라즈마는 뭐라고 했어요? 주석 방울을 CO2 레이저로 빵빵빵 때린다고 했죠. 근데 얘는 조금 덜 빡세게 플라즈마를 생성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CO2 레이저보다 조금 약간 에너지가 좀 낮은 애들을 써요. 에너지 효율적이고 약간 지속적으로 땅땅땅땅 계속 지속적인 펄스를 할 수 있는 좀 보다 에너지 덜 드는 레이저를 쓴다. 약한 걸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소형화가 될 수도 있고 비용 절감에도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얘들이 주석을 때리는지 아니면 다른 금속을 때리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ASML에서 사용하는 LPP 방식에서 주석을 CO2 레이저로 빵빵빵 때리듯이 얘도 조금 약한 출력의 레이저로 대상되는 물질을 약간 고반복으로 때리는 거야. 우리 중량 칠 때도 1RM 친다고 막 뭐 100kg 들어가지고 뭐야 이렇게 한 개만 딱 했다가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쉽게 들 수 있는 걸로 계속 이제 고반복으로 막 이렇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쉽게 말해서 100kg짜리 한 번 드는 것보다 10kg짜리 막 20번, 30번 운동하는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약하게 때리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많이는 안 생겨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멀 플라즈마가 사사사사 생기면서 약간 이게 안정적으로 얘가 플라즈마가 나올 때마다 좀 집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빵빵빵 터지는 그 광자들을 한 번에 싹싹싹 모아가지고 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기존의 LPP 방식이라고 하면은 조금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플라즈마가 계속 발생하게끔 사사사삭 나오게끔 약간 균일하게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 LDP 방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ASML의 EUV 장비만큼의 고도화해서 진짜로 중국이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이거를 시범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얘 들어가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뭐 여기 렌즈도 들어가고 웨이퍼를 뜨겁게 만드는 것도 들어가고 이머전 컨트롤 새로운 레이저를 쏘아주는 거라든가 얼라인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도 그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이거 위치를 조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이 부품적으로 중국이 내재화를 시킨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의 이러한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약간 그 초고진공 환경을 요구하는 장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중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게 중국도 지금 반도체 장비들을 다 갖고 있죠 사실. 특히나 뭐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거의 다 먹어버렸고 OLED도 중국이 지금 막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정밀한 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 필요한 그런 부품들, 고진공 챔버라든가 아니면 뭐 정밀 스테이지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수준이 올라오긴 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 렌즈라든가 뭐 통신용 광학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중국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본인들 거 갈아 넣어가지고 넣을 수 있는 부품들은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 아까 이 주석이 똑똑똑 떨어지는 요런 것들을 똑같이 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다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얘의 방울을 아주 적정한 순간 정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춘 시스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물론 이건 LPP 방식에 해당되는 거긴 하죠. 혹은 본인들이 하는 그 방식에서도 조금 더 낮은 출력의 레이저를 쏠 텐데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이 그냥 막 뭉개져 있는 상태로도 얘네들의 광자를 잘 집강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나라의 어떤 부품업체들의 기술들, 특히 일본 업체라든가 독일의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 죄다 다 내재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의문이 있는 것도 맞아요. 특히 CO2 레이저라고 이제 만드는 부분들 자체도 요거를 생성하는 어떤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LDP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LDP 방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준비해온 그러한 방식을 똑같이 만든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한 방식으로, 약간 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수월한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CO2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CO2 레이저 생산 회사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 거고, 트로텍 이런 애들도 유럽입니다. 오스트리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도 다 미국 진영이죠. 또 여기는 독일 회사인데 유명한 데죠. 이름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라 레이저라 해가지고 여기서도 레이저 장비들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러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에도 CO2 레이저를 만드는 장비가 있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레이저 장비들이라든가 본인들이 있던 어떤 EUV라는 세트 장비를 만들 때에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LDP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정보 자체는 제가 아직 파악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 이거는 다음에 또 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 많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대공학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많이 팔로우해 주시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짧은 소식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